안녕하십니까. HTML 12번째 시간. 자, 오늘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CSS 속성과 약간 다른 HTML 태그 요소를 변형을 주고 약간 애니메이션, 화려한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과거 예전에 많이 이용했던 플래시 같은 화려한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살펴본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HTML과 CSS 속성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실제로 제작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랜지션 관련 속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변형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태그 요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 태그 요소가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변한다든가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뀐다든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태그 요소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션 속성이 있는데 트랜지션 다음에 뒤에 어떠한 값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랜지션 듀레이션, 변화가 일어날 때, 변형이 일어날 때 몇 초 동안 변형될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뒤에는 어떻게? 숫자가 오겠죠, 숫자가. 그죠? 3초 동안 또는 뭐 2초 동안. 그죠?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 딜레이. 여기 땅 하고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변형이 일어나기 전에 몇 초 동안 딜레이 타임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2초면 2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2초 후에 변형 작업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랜지션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듀레이션 딜레이. 자, 프로퍼티는 뭐냐면 속성. 이 안에 위드라는 속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라는 속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속성, 그걸 갖다가 우리가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어떠한 속성의 변형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적용되는 속성을 설정한다. 다음에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 변형과 관련된 함수를 설정한다. 자, 이건 뭐냐면 변형이 일어날 때 in이 있고 out이 있다고 크게 요것만 여러분이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각형이 동그라미로 만약에 바뀐다. 바뀔 때 점점점 바뀌는 게 빨리 바뀌어진다. 가속도가 붙는다. 점점점. 그러면 in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다음에 out은 처음에는 가속도가 붙어갖고 처음에는 빨리 바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속도가 변형되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 그죠? 그런 걸 우리가 out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가 예제를 보면 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 요거 말고도 속성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대표적인 거 요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듀레이션, 그 다음에 딜레이, 프로퍼티, 그 다음에 타이밍 펑션 중에 in하고 out, in의 개념은 어떤 거? 변형되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거, out은 변형되는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애니메이션 라는 속성이 또 있는데요. 그죠? 애니메이션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올 수 있는데 방금 알아봤던 트랜지션하고 속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몇 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동그라미로 바뀐다. 이때 몇 초 동안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뀌는데 몇 초 동안 바뀔 것인지, 그 다음에 딜레이는 뭐겠어요? 몇 초 후에 바뀔 것인지. 트랜지션 딜레이와 똑같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네임, 애니메이션의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 펑션, 방금 알아봤던 것처럼 어떻게 in, 점점점 애니메이션이 빨라진다. 점점점 애니메이션이 느려진다. out, 두 개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형과 관련된 속성은, 변형 및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속성은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코드를 보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여러분이 더 빨리 금방 바로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자, 변형입니다. 자, 요거 예제를 바로 넘어갈게요. 요거보다 여러분이 예제를 보시면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애니메이션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자, 우선 12_1_01 HTML입니다. 자, 먼저 HTML 구조 먼저 봐야겠죠.
자, 디비전 태그, div 태그가 있고요. 얘 아이디가 뭐로 돼 있어요? 랩으로 돼 있네요. 다음에 요 div 태그 안에 또 div 태그가 있고요. 얘는 클래스로 돼 있네요. 그래서 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타일을 보니까 헤드와 헤드 사이에 내부 스타일을 적용을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랩 선택자죠. 자, 누구 선택했어요? 요 바깥쪽, 여기 디비전, 큰 디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D 선택자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점 어떤 거예요? 클래스 선택자죠.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 렉, 누구? 이 녀석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디비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의 위드 몇? 100픽셀, 높이 몇? 200픽셀. 자, 좁으니까 좀 내려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어떻게? FF 빵빵빵빵 빨간색이고요. 자, 다음에 어떻게? 트랜지션 듀레이션 3초. 3초 동안 변형이 일어나라 라고 설정을 해 놓은 거죠. 좀 보기 좋게 정렬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내려볼까요, 이거? 됐고요. 자, 그 다음 속성을 보니까 선택자 또 랩에 누구? 클래스 선택자 알리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인데, 자, 오래간만에 나옵니다. 콜론하고 오버돼 있어요. 얘는 뭐? 반응 선택자죠. 즉,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일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위드는 몇? 200. 다음에 높이는 몇? 100. 백그라운드 컬러는 어떻게? 그린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랩에, 알리시, 액티브. 클릭했을 때입니다. 클릭했을 때.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마우스 클릭했을 때. 자, 클릭했을 때는 어떻게 바뀌나 보니까, 위드가 200, 가로 200, 세로 200, 다음에 백그라운드 몇? 파란색. 다음에 보도 레디우스가 지난 시간인가 했었죠. 어떤 건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거죠. 자, 100픽셀이래요. 그러면 좌상단부터 시작해서 좌상단, 우상단, 우하단, 좌하단 모두 다 100픽셀씩 엄청 많이 둥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씩 적용해 볼까요? 자, 보시면 먼저 마우스가 올라가지도 않고 클릭도 안 했으니까 이 상태죠, 이 상태. 그죠? 이 상태인데 듀레이션 3초 동안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너는 변형을 3초 동안에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설정만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버 마우스 올립니다. 그러면 마우스 올리면 변하죠.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요? 가로가 200에 세로가 100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어떻게? 00FF 돼 있으니까 그린색으로 바뀌었고요. 다음에 액티브 반응 선택자 액티브에 있어서 백그라운드가 파란색에 레디우스가 100돼 있습니다. 클릭을 제가 해보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 보더 레디우스가 100픽셀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그란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 마우스 빼보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거 보니까 자, 뭐니 해도 처음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CSS를 적용하거나 다른 CSS 적용 문서를 여러분이 처음에 리뷰를 할 때는 무조건 HTML 구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그 다음에 CSS가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떠한 속성을 적용되는지 알겠죠. 자, 이 구조를 보니까 디비전 태그가 뭐 2번 정도 쓰였어요. 자, 맨 바깥쪽에 디비전 태그가 있는데 얘는 아이디가 네비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안쪽에 디비전 태그가 아이디가 GMB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UL 태그를 이용해서 리스트로 GMB01, GMB02, 03, 05 다 뿌려주고 있어요, 화면에. 구조는 간단하네요. 디비전 태그 하나 나오고 그 안에 또 디비전 태그 또 하나 나오고 그 안에 어떻게 리스트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SS 올라가서 볼게요. 자, 리스트, 이 문서에 존재하는 모든 리스트의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속성은 뭐냐면 리스트 스타일, 리스트가 뿌려질 때, 화면상에 뿌려질 때 리스트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는 크게 세로로 쭉 나열될 수도 있고 가로로 나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 스타일을 빼버려요. 논이에요. 논이면 결과적으로 리스트가 가로로 쭉 이렇게 나열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원래 리스트는 세로로 나오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메뉴를 만들 때 리스트 ULLI 태그를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리스트 스타일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가로로 쭉 나열된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가로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내비래요, 내비. 내비 뭐예요? 디비전 태그 보니까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녀석이네요. 자, 얘는 선택만 해놨지 속성이 없습니다. 예, 생략하고요. 다음에 GMB도 이렇게 내비 다음에 그 GMB 나오는 것도 선택만 해놓고 속성은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얘도 생략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비, GMB 안에 또 누구? UL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UL의 오버플로우 히든이래요. 자, 오버플로우 예전에 한번 했었죠. 어떠한 태그 요소에 태그 내용이 넘칠 때 어떻게 히든, 감춰라, 스크롤 생기게 해라. 자, UL 안에 어떠한 요소가 막 너무 많아서 넘쳐요. 그럴 때 오버플로우 감치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UL 안에는 당연히 LI가 있겠죠. 아이템들, 리스트 아이템들. 자, 얘네들은 플로트 레프트를 줬어요. 플로트 어떻게 해요? 왼쪽 정렬이죠. 그래서 왼쪽서부터 하나씩 정렬된 거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리스트 아이템은 위드, 가로가 100이고 높이가 50이래요. 다음에 마진 라이트, 그죠? 오른쪽 여백만 5픽셀을 준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5픽셀씩 각 아이템들이 5픽셀씩 다 떨어져 있는 거 확인되고요.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래요. 네, 텍스트 얼라인 센터래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무슨 얘기예요? 리스트 아이템에서 글자가 들어갈 때 좌측과 우측 딱 중앙에 글자가 놓여라 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어떻게 됐어요? A빵, B빵, 3B로 정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 색이 올리브 그린 이런 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 대한 속성을 줬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대한 속성이 끝나지 않았네요, 아직. 자, 트랜지션, 변형을 일으켜라. 근데 속성 중에 어떠한 변형이 일어날 거냐면 백그라운드 컬러의 변형이 일어날 거야. 그죠? 프로퍼티를 지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높이도 바뀌어. 리스트 아이템들 지금 총 5개가 보이는데 얘네들의 변형이 일어날 때 다른 거는 안 바뀌어도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색상, 다음에 높이는 바뀌어라 라고 명령을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 듀레이션은 5초래요. 자, 누가 5초예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는 시간이 5초고요. 2초래요. 2초. 높이 값이 바뀌는 시간이 2초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좀 크게 볼까요? 너무 불편하죠. 자, 여기 보면 자, 리스트 아이템 첫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네 번째 녀석 예전에 한번 했죠.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이 총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트랜지션 딜레이 2초 동안 변형이 일어날 거야. 설정을 해놨고요. 타이밍 펑션 이지인 이게 뭐냐면 변형이 일어날 때 점점점 변형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지 아웃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변형되는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거. 트랜지션 프로퍼티 백그라운드 컬러와 높이가 바뀐대요. 그죠? 자, 이렇게 아이템 각각 리스트 전체 설정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이템 하나하나 이렇게 설정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하나씩 개별적으로 다른 변형을 설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나씩 지정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변형 작업을 하기 위한 변형 작업을 나타내기 위한 설정 작업에 불과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버 첫 번째 녀석에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두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네 번째, 다섯 번째 녀석에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 설정이 이런 거죠. 자, 높이는 250으로 늘어나래요. 처음에 높이가 50이었죠. 50이 250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는 제각각이네요, 다. 자, 그 다음에 글자의 컬러는 다 하얀색으로 바뀌래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우스로 올려볼게요. 마우스로 올려보면 높이 바뀌겠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타임이 다르니까 딜레이 좀 있다가 색깔 바뀌고요. 얘는 딜레이 타임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바로 바뀌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리스트 전체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리스트 아이템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트랜지션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애니메이션 속성입니다. 트랜지션과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속성인데 이것도 바로 브라우저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사각형이 있고 서클,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다가 제가 이제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갖고 딱
새로 고치면 딱 브라우저가 로딩이 되면 애니메이션이 한 번 되고 맙니다.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사각형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서클은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한 바퀴 돌아서 대각선 우하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바라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디비전 구조가 div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div로 랩으로 감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렉트와 서클이 있습니다. 사각형과 원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스타리크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에스타리크 어떤 거? 전체 선택자죠. 그래서 모든 요소, 웹브라우저에 존재하는 모든 태그 요소에 마진과 패딩을 빵을 줬어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랩의 포지션은 릴러티브를 줬네요. 상대적인 그 좌표값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랩의 렉트, 사각형 너는 백그라운드는 노란색이어야 돼. 그 다음에 가로는 100픽셀, 세로는 100픽셀.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오래간만에 나오죠. 라인 하이트 세로가 100픽셀이고 그 행간이 100픽셀이다. 그럼 어떻게? 세로가 100픽셀에 행간이 100이니까 세로축 정중앙에 글자 놓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좌우측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 센터에 놓여라. 그래서 렉트가 결과적으로 사각형의 좌우 상하 중앙에 놓여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애니메이션 네임을 줬어요. 야, 사각형 너는 로딩이 될 때 애니메이션을 하긴 하는데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하냐면 애니1이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하면 돼. 그리고 듀레이션 몇 초 동안 애니메이션 하냐면 2초 동안 하면 돼. 다음에 타이밍 펀션 이지인 애니메이션이 일어났을 때 점점점 빨리빨리 점점점 가속도가 붙게 애니메이션 하면 돼 라고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애니1이라는 걸 찾아가 봐야겠죠. 그래서 애니1이라는 걸 찾아가는데 애니메이션 이렇게 설정할 때는 앞에 우리가 골뱅이 붙이고 키프레임즈라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설정하는 키워드예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그렇죠? 규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CSS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어떠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즈를 이용을 한다. 애니메이션 1은. 자, 그래서 사각형은 애니메이션 1을 찾아가 보니까 from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with 100픽셀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 with 500픽셀까지. 가로가 100픽셀부터 시작해서 500픽셀까지 늘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100에서 500으로 늘어나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서클은 쉽겠죠? 자, 서클 너는 백그라운드는 이런 색이고 높이하고 가로가 세로와 가로가 이렇게 되고 포지션도 앱솔루트야. 그죠? 고정된 위치죠. 그 다음에 레프트 왼쪽 붙고 오른쪽 위에서는 110 떨어져. 절대적인 위치.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행간 100이래요. 그래서 얘도 결과적으로 세로축 기준으로 해서 중앙 정렬되어 있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래서 가로축 기준 중앙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어떻게? 100픽셀. 원래는 사각형이었네요. 그죠? 사각형이었는데 디비전 태그니까 사각형이었죠. 근데 얘를 보더 레디우스를 과하게 주니까 동그랗게 됐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가졌는데 야, 너는 이런 모양을 갖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애니2를 따라가면 돼.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은 2초 동안, 애니메이션은 2초 동안 일어나면 돼. 애니메이션 타이밍 펑션, 애니메이션의 속도는 이지인 점점 빨라지면 돼. 그죠? 자, 애니메이션 2번 가봅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2 갔죠? 그러니까 from to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몇 초 동안? 2초 동안 애니메이션 일어납니다. 자, 레프트 빵 탑 110 요 위치에서 트랜스폼 로테이트래요. 트랜스폼 변형이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이구나. 근데 로테이트 회전이죠. 자, 0DG는 뭐냐면 회전이에요. 회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60도 한 바퀴 빙글 도는 거예요. 돌 때 제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 레프트 500에 탑 610 좌표값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좌표값으로 이동을 하면서 로테이트 회전이 도는 거예요. 0서부터 360까지 360도 회전하면서. 그래서 세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빙글 돌면서 회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스크립트 소스였고 프리픽스 JS를 뒀는데요. 예전에 제가 벤더 프리픽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각 브라우저에서 제조사에서 브라우저를 내보내고 브라우저를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모든 제조사의 모든 브라우저가 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그리고 시험적인 기능을 표준화돼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적인 기능을 내보낼 때는 이렇게 프리픽스, 벤더 프리픽스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벤더 프리픽스를 이용하는데 애니메이션도 벤더 프리픽스예요. 각 제조사마다 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고 표준화되어 있는 제조사도 있는가 하면 제조사에서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정식 버전으로 출시하지 않은 애니메이션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폴더를 보면 여기 프리픽스 프리.min 그죠? .js 파일이 하나 있어요. 얘를 이렇게 src로 스크립트로 링크 걸어 놨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검색 사이트에서 벤더 프리픽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JS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 URL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다운받은 거예요. 그죠? 다운을 받아서 스크립트 시작하기 전에, 스타일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이 이후로는 벤더 프리픽스를 우리가 굳이 이 코드상에 CSS 코드상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프리픽스 프리 JS 요 파일이 알아서 벤더 프리픽스를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 코드에다가 CSS에다가 벤더 프리픽스 저번에 예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그 그라디언트 할 때요. 그때 해본 거 보면 뭐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MS에서는 어떻게 되고 오페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사파리에서는 어떻게 되고 굉장히 코드 양이 길어지겠죠. 그죠? 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한 줄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벤더 프리픽스 걱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다 설정을 CSS에서 지원한 속성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애니메이션 보면 다른 예제죠. 자, 요것도 한번 보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 코드 리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죠. 그래서 로딩 되면 사각형이 동그라미로 바뀌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무한 반복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요 메뉴들 보면 마우스 올라갔을 때, 오버됐을 때만 어떠한 동작이 일어나고 다시 마우스 빠지면 다시 원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소스를 보면 소스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리뷰를 하시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속성을 적용하는구나.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웹페이지 개요 및 레이아웃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HTML하고 CSS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만한 내용들은 다 살펴본 거예요.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그런 그 태그라든가 CSS 속성은 사실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정말 쓸 일이 있을 때 한번 레퍼런스 문서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됐기 때문에 검색 사이트 한번 검색해서 찾아서 쓰시면 될 정도로 그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은 다 알아봤고요. 이제 그런 요소를 이용해서 실제로 웹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레이아웃. 우리는 하루에도 다양한 굉장히 많은 웹사이트를 경험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죠? 근데 그런 수많은 웹사이트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한 레이아웃이에요. 디자인이 다르고 레이아웃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이트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개발 환경에서 보면 다 거기인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T 아카데미 홈페이지인데 자, 이런 홈페이지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로로 한 단락이고요. 어떤 걸로 나눴겠어요? 디비전 태그겠죠. 아니면 헤더 태그라든가. 그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비전 태그하고 그 안에 리스트 태그라든가 그런 걸 이용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이게 본문일거네요, 본문. 그리고 그 전체적인 크기를 어떻게 반으로 나눴을 것 같아요. 반으로 나눠서 그 안에다가 디비전 태그 또 하나 넣고 그 안에다가 인풋 태그를 넣었을 것 같고요. 또 디비전 태그 넣고 그 다음에 리스트 태그 정도 이용했을 것 같고 또 디비전 태그 위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태그 그렇게 놨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태그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태그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 있죠. 지금 제가 가로로 크게 잘랐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잘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크게 잘랐어요. 이런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크게 자른 다음에 어떻게 면분할 해놓은 거예요. 면분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면은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위쪽에 큰 덩어리, 그 다음에 큰 덩어리, 그 다음에 큰 덩어리, 그 다음에 큰 덩어리. 그죠? 요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테이블 태그 있죠? 테이블 태그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고, 다음에 우리가 뭐 즐겨 찾는 즐겨 방문하는 네이버 검색 사이트인데요. 이런 것도 보면 일단 가로로 크게 잘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두 덩어리. 웹사이트는 가로로만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태그, 내가 어떠한 태그를 쓸 건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크게 나눴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나눈 거를 이렇게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나눈 거죠. 여기 광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박스, 그 다음에 요 밑에 박스, 그 다음에 여기도 로그인 하는데, 그 다음에 날씨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요런 뭐 뉴스, 그 다음에 또 여기 광고 나오는 거 이렇게.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로 일단 나눠 놓고 그 다음에 그 가로 안에서 세로로 큰 덩어리들 하나씩 나눠진 거. 방금 살펴봤던 티아카데미나 네이버나 구조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후 홈페이지죠. 이제 국내는 없고 외국 사이트인데 얘가 조금 특이한데 결과적으로 얘도 뭐 특이한 것도 별로 없어요. 자,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해서 메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헤드 정도 이렇게 또 하나 한 덩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다 잡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다 잡은 것 갖다가 한 세 덩어리 나눴을 것 같아요. 자, 한 덩어리,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두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 세 덩어리. 요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리스트 태그 정도 이용해서 리스트 메뉴 쭉 뿌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디비전 태그나 P 태그 정도 이용해서 다시 덩어리를 여기 덩어리 정도로 나눴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리스트 태그 이용해서 쭉 화면에 뿌려졌을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다르죠. 우리나라 사이트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구조는 가로로 크게 나누고 가로로 나눈 거에서 다시 세로로 크게 면을 쪼개나가는 방식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요즘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아마존 사이트 보면 조금 특이하죠, 얘는.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로 나누면 돼요, 일단.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나눴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한 덩어리 나눠갖고,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나눴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서치. 쇼핑몰이다 보니까 검색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큰 배너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덩어리. 그 다음에 요 밑에 큰 덩어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 이제 뭔가요? 영화인가요? 영화들 이렇게 쭉 리스트 구조인데 리스트 스타일 논으로 들어갔고 옆으로 가로로 뿌려지는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큰 배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구조는 가로로 또 크게 나누고 세로로 또 면 분할을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웹페이지들, 몇 가지 안 되는 웹페이지들을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 모양새는 달라도 구조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막막할 거예요. 홈페이지 만든다고 하면. 그렇지만 큰 덩어리부터 면을 분할해 나가면 문제없이 홈페이지 레이아웃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초기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방금 우리가 레이아웃을 알아봤는데 레이아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 텐데 그 이전에 초기화라는 거에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란 무엇이냐면 CSS를 작성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거의 초기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기화란 기본적인 설정, 마진, 패딩, 폰트, 폰트의 크기, 폰트 패밀리, 폰트 종류 이런 것들 있죠. 어떠한 웹 문서에서 어느 태그 요소나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 만약에 글자가 여기에서는 굴림체가 쓰이다가 여기에서는 무슨 이상한 다른 서체가 쓰인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이럴 때도 맨 이쪽에다가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모든 글자체는 어떠한 글자체를 써라. 또는 마진과 패딩. 여기에 있는 태그 요소에는 마진이 10픽셀인데
밑에는 예를 들어서 한 30픽셀 돼요. 똑같은 이미지 들어가고 똑같은 이미지 들어갔는데 뉴스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 하는 게 에스타리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에스타리크 전체 선택자죠. 전체 선택자에다가 마진은 어떻게, 패딩은 어떻게, 폰트 사이즈는 어떻게, 폰트 패밀리는 어떻게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설정들을 쭉 정리를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한 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normalize.css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많이 사용하는 초기화 관련 스타일 중 normalize.css라는 브라우저 간 스타일을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스타일을 써요. 자, 다운로드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HTML 문서를 만들고 나서 그 HTML 문서를 MS라든가 아니면 크롬이라든가 아니면 사파리 아니면 뭐 파이어폭스 또 뭐 오페라도 있고 그죠? 각 브라우저에 다 이렇게 띄우면 각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마진, 디폴트 마진이라든가 패딩, 폰트의 사이즈, 폰트의 크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거를 적용을 해주면 노멀에 적용하면 이 다른 브라우저들 간의 차이 나는 점을 통일시켜서 하나로 통일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외부 링크 있죠. 우리 스타일 할 때 외부 링크로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링크로 걸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각 브라우저에 맞춰서 그렇죠? 각 브라우저에 맞춰서 올바르게 다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홈페이지를 한번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여기 있는 게 뒤편에 있는 이 그림이 야후 홈페이지, 실제로 여러분이 브라우저에서 야후.com을 접속을 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야후.com을 통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어 본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 헤더 있죠, 맨 위에 헤더 수평 메뉴 구조 를 직접 만들어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드 리뷰를 하고요. 실제로 요 HTML을 브라우저에 띄워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브라우저에서 그 야후.com을 접속을 했습니다. 야후.com을 접속을 했으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이렇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레이아웃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야후만의 독특하게 위쪽에 맨 위쪽에 있는 메뉴 있죠. 얘는 가로서부터 좌측서부터 우측까지 100%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약간 작게 해도 항상 100% 면적에 맞게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메뉴들이 왼쪽 정렬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이 메뉴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이거는 플로트 레프트 왼쪽에 붙을 수 있고 얘는 플로트 라이트를 줘서 오른쪽에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후가 있고요. 야후 서치 메뉴가 이렇게 검색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얘네가 그 야후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들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살펴보고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HTML 구조 먼저 봐야겠죠. 자, 먼저 시멘틱 태그를 이용하고 있네요. 헤더예요, 헤더. 그죠? 헤더라고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럼 헤더가 끝나는 부분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자, 헤더의 내비게이션은 아이디는 헤더 내비라고 해서 디비전 태그를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 태그로 또한 디비전 태그를 또 하나 이용해서 리스트를 주고 있습니다. ULLI 태그 이용해서. 그래서 홈, 메일, 앤서, 그룹, 플리커, 썸네일, 뭐 게임, 라이브, 스크린, 모바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게 어디냐면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보면 여기입니다. 홈, 메일, 앤서 여기 부분 있죠. 그죠? 자, 근데 리스트가 어떻게 저렇게 가로로 만들었을까? 그죠? 쭉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자, 바디에 먼저 초기화해 주네요. 바디에 들어가는 태그 요소에 폰트 패밀리. 폰트는 타임즈 뉴 로만이라는 태그를 서체를 이용해. 이거 없으면 타임즈라는 거 써. 그리고 셰리프라는 거 써. 그다음에 마진은 빵을 줬습니다. 그리고 A 태그. 이 문서에 존재하는 모든 앵커 태그의 밑줄은 빼버릴 거야. 그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눈을 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 값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헤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거. 헤더 너는 그 위드가 가로가 99%야.
브라우저가 커져도 항상 브라우저를 99%다 차지해. 100%를 주지 않은 이유는 100%를 주면 약간 깨지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를 줬고요. 예, 조그밴도 99%, 커도 99% 줬고요. 그 다음에 마진은 빵이야. 그래서 마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 1픽셀의 솔리드의 CCC. 두께는 상하 좌우 다 1픽셀이고 솔리드 실선이죠. 실선으로 들어가고 색상 회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픽셀에 상하 좌우에 지금 선이 하나씩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헤더 내비라는 게 있어요. 헤더 내비. 헤더 내비가 아마 여기 안에 있는 디비전일 겁니다. HTML 태그 보면 얘죠. 헤더 내비. 자, 헤더 내비 ID 선택자 이용해서 헤더 내비 선택했고요. 너는 헤더 안에 있죠. 위드 가로가 100이면 되고 오버플로 넘치면 그냥 가려. 스크롤이나 이런 거 생기게 하지 마. 백그라운드 컬러는 ED1152. 아마 요 짙은 남색 이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존재하는 리스트들이네요. 리스트들은 폰트 사이즈 0.92em. 원래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것보다 0.1 줄인 0.92em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컬러는 FFF 하얀색이네요. 그래서 하얀색 표시되어 있고요. 다음에 마진 라이트 왼쪽은 다 20픽셀 띄어. 그래서 20픽셀이 띄었고 또 20픽셀, 20픽셀, 20픽셀 해서 다 20픽셀씩 왼쪽을 마진이 들어가 있고요. 리스트 스타일 다 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점이라든가 1, 2, 3, 4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플로트 레프트 왼쪽 정렬이네요. 그래서 왼쪽으로 딱딱딱딱딱딱딱 자동 정렬되면서 붙으니까 가로로 쭉 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세로 정렬이죠. 근데 이거를 플로트를 레프트를 줘서 레프트로 좌측으로 붙어 나가면서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리스트는 이렇게 했지만 파이어폭스가 누구냐면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디비전. 방금 우리가 했던 메뉴들이 여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는 이 녀석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누구냐면 이겁니다. 업그레이드 투 더 뉴스 파이어폭스 요거입니다. 너는 파이어폭스 너는 어떻게? 파이어폭스 너는 클래스 선택자. 너는 플로트 어디부터? 오른쪽에부터. 그리고 마진은 위쪽은 빵이고 오른쪽이 10픽셀이고 아래쪽 빵이고 왼쪽이 빵이래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만 10픽셀 떼요. 그래서 여기서 10픽셀 지금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어폭스까지 됐고요. 다음에 파이어폭스 안에 있는 앵커 태그가 있대요. 앵커 태그. 얘가 앵커 걸려 있네요. 손가락 갖다 대니까 커서 갖다 대니까 손가락 바뀌죠. 앵커 태그를 바뀌었는데 색깔 FF래요. 원래도 FF였는데 앵커 태그의 컬러도 FF래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도 색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디까지? 맨 위에 상단 메뉴까지 다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코드 리뷰를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내가 리스트를 만들고 플로트에 의해서 정렬을 해보고 마진에 의해서 그 간격 조절을 해보고 폰트 컬러에 의해서 폰트의 색상을 정해봐야지 여러분의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요 밑에 있는 부분들 다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CSS 속성 중에 변형 속성, 트랜지션과 애니메이션, PC용 웹사이트 제작, 그 헤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별표를 치면 변형명 애니메이션은 사실 과거에 이거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가 했던 기능을 그 CSS가 어느 정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도 간혹가다 좀 쓰긴 쓰는데 아직까지도 JS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한 개 내지 2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는 중요한 거는 웹페이지 레이아웃. 우리가 헤더 하나만 만들어 봤죠. 헤더 하나만 만들어 봤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작업을 하게 될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리스트를 가로로 배열하는 방법, 플로트 이용하는 방법, 그죠? 그런 거, 폰트 조정하는 방법, 마진 설정하는 방법 등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